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작자 미상의 판소리 적벽가입니다. 적벽가는 조조와 어, 제갈 공명의 싸움, 적벽대전을 소재로 한 것인데요. 자, 중국의 영웅 이야기를 민중의 시각으로 풀어낸 판소리입니다. 관우 장군이 있고 조조가 있죠. 관우 장군이 조조를 죽일 수 있었는데 돌려 살려 보내줬죠.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잡이입니다. 조조는 바로 조선의 비겁한 양반들입니다. 중국의 영웅 이야기를 민중의 시각으로 풀어낸 판소리고요. 전쟁에 패한 조조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판소리 적벽가 해설입니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것은 진시황이었습니다. 진나라가 약해지자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대결했고, 진시황 이후 최고의 장수였던 항우는 사면 초가로 유명한 해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승자는 유방의 한나라였습니다. 항우와 유방의 대결을 담은 소설이 초한지입니다. 만화로 나왔고 저도 어릴 때부터 이거 참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방이 세운 한나라도 분열되어 유비의 총나라, 조조의 위나라, 송건의 오나라의 삼국시대가 열립니다. 이 내용을 다룬 소설이 나간중의 삼국지연입니다. 여러분들 삼국지라고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 이후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양제가 수나라를 세우고, 양제가 우리 고구려를 침략했다가 결국 수나라가 망했죠. 수나라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힘을 잃고 38년 만에 망합니다. 그리고 이연이 건국한 나라가 당나라, 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로 이어집니다. 조조와 유비, 송건의 대결은 흥미진진합니다. 유비, 간우, 장비와 조자룡과 제갈, 공명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조자룡과 간우, 장비, 그리고 제갈, 공명의 지략으로 적은 군사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적벽대전은 가히 전설이라 할 만합니다. 적벽가는 적벽대전에서 패하고 도망가는 조조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최후의 승자인 조조를 조롱하면서 전쟁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민중들은 위로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이 작품은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벽대전의 내용을 재구성한 판소리 사설입니다. 원작 소설이 영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이름 없는 군사들의 이야기가 첨가하여 약자의 서름과 고통을 드러냄으로써 전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간웅으로 평가된 조조를 이 작품에서는 간사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허세와 위선으로 가득 찬 기득권 세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작품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외국 문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그 형제를 맺은 유비, 간우, 장비는 제갈 공명을 모셔와 세력을 보강합니다. 권력을 쥔 조조는 남쪽을 정벌하기 위해 100만 대군을 일으킵니다. 조조의 군사들은 남쪽 원정길입니다. 각자의 서름을 늘어놓습니다. 조조의 선봉 부대는 제갈 공명의 지략에 넘어가 전투에서 패하고, 장비는 장판교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물리칩니다. 제갈 공명은 오나라 송건과 주의를 설득하여 조조와 적벽대전을 벌이게 하고, 조조는 적벽대전에서 대패합니다. 퇴각하던 조조는 하용도에서 제갈 공명이 보낸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여 겨우 살아 돌아갑니다. 여기서는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 강조됩니다. 여러분 수특에서는요.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조, 영웅 조조가 아닌 실제로 삼국지에서 가장 큰 위대한 영웅이죠. 졸장부 조조로 희화되어 있습니다. 작은 것에도 쉽게 놀라며 겁이 많고 엄살이 심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할 안목이 부족합니다. 물론 실제 인물과는 달리 희화되어 있습니다. 혈세와 위선으로 가득 찬 기성 권위와 폭력적인 권력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정욱은 삼국시 연의에서 꾀가 많은 조조의 모사, 꾀가 많은 조조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이겠죠. 등장하지만 적벽가에서는 소심하고 비겁한 인물로 희화되어 당전인 조조를 조롱하는 인물로 형상화되었습니다. 춘향전의 방자와 같은 인물로 변형하여 재밌습니다. 익살스럽다는 것은 재밌다는 뜻이죠. 관우는 유비의 휘하에 있는 충직한 장수고 적벽대전에서 패해 도망치는 조조를 잡아오는 임무를 맡은 장수인데 살려보내죠. 자, 군사들은 일반 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삼국시 연의에서 전쟁 영웅을 빛내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한 군사를 주동적 인물로 변모시켰습니다. 뭐 자기 하소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인물의 특징입니다. 적벽가에서는 삼국지 연의에 없는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기존의 인물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조, 정욱, 군사들 다 그렇죠. 삼국지 연의는 영웅들의 쟁패인 만큼 보통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고요. 그러나 적벽가는 이름 없는 병사들을 다수 등장시켜 그들의 사연을 토로하게 합니다. 또 조조는 매우 희극적인 인물로 만들고 웃기는 인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모사인 정욱을 춘향가의 방자와 같은 인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판소리가 영웅서사시가 아니라 범인, 보통 사람이죠. 보통 사람의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판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판소리는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한 사람의 창자, 광대죠. 광대가 여러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서사적인 이야기를 곡조가 있는 부분이고요. 안위는 곡조가 없는 사설, 알림은 광대의 동작입니다. 으로 구현하는 우리 고유의 공연이었습니다. 뒤에 보면 무가가 나올 때 다시 한번 판소리와 비교될 겁니다. 판소리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관객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전달하고요. 현장감을 부여하기 위해 과거의 사건을 전달할 때도 현재 시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대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음악적 요소를 적절히 활용합니다. 이게 창의의 바로 그렇죠. 서민들이 주로 향유하던 판소리는 양반 계층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여러 계층의 언어가 공존하는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판소리도 보면 또 어려운 말도 많이 나오죠. 구성 요소는 창, 안일이, 발림이 있습니다. 판소리 구성 요소 창, 안일이, 발림인데요. 창은 곡조, 장단이 있는 부분이고요. 안일이는 곡조가 없이 이야기하듯 엮어가는 사설이고요. 발림은 창을 하면서 극적인 전개를 돕기 위해서 하는 몸짓이나 손짓으로 하는 동작입니다. 창, 안일이, 발림이 구성 요소다. 판소리 장단은 음악적 요소로 판소리는 상황에 따라 맞게 느린 장단, 빠른 장단을 적절히 배열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장 느린 게 진양조고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 희머리, 언머리가 가장 빠릅니다. 이렇죠. 느리고 빠르고.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빠릅니다. 뭐 기분 좋고 이런 거는 빨라야 되겠죠. 좀 슬픈 거는 좀 느려야 되겠죠. 자,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보기 줍니다. 조조와 관련된 속담이 있는데요. 조조는 웃다 망한다. 우리나라에서 관우는 신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조는 좀 그렇지 않죠. 조조는 웃다 망한다. 자신만만하여 웃다가 언제 망신을 당할지 모른다는 말이고요. 조조와 장비는 만나면 싸움을 한다. 자, 힘이나 수가, 꾀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기만 하면 승부를 겨룬다. 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조조의 살이 조조를 쓴다. 화살이죠. 지나치게 재주를 피우면 결국 그 재주로 말미암아 자멸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이만큼 조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앞부분 감상하기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제갈 공명이 뛰어난 인재라는 말을 들은 유비는 삼고철려 끝에 그를 감동시키며 모사로 맞아들입니다. 삼고철려는 유비가 공명의 집을 3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군사로 모신 일이고요. 이 모사가 바로 군사입니다. 인재를 모시기 위해 정성을 다했죠. 그 모사는 책략과 책사. 사실은 유비가 이 공명 때문에 그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비의 덕한 유비 덕한 편 조선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조조의 원정에 났습니다. 제갈 공명은 오나라로 가서 송공과 주위의 마음을 움직여 조조와 맞서 싸우도록 유도합니다. 드디어 적벽에서 싸움이 벌어져 유비와 송건의 연합군이 승리하고 조조는 많은 군사를 잃고 달아나게 됩니다. 공명의 지략으로 조조를 이겼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진 조조가 도망쳤습니다. 중중몰이, 이게 이제 판소리 장단이죠. 앞에서 진양조부터 은몰이까지 쭉 정리했는데 중중몰이는 진양조 다음이죠. 진양조,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은몰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느리고 빠르고 이렇습니다. 판소리는 상황에 맞게 느린 장단, 빠른 장단을 적절히 배열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음악적 요소가 되겠죠. 전동다리가 돌아온다.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전동다리는 절뚝거리는 다리, 부상병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들어온다 반복되죠. 전동다리 반복되죠. 전동다리가 들어온다 반복되죠. 반복되면 운율감이 형성됩니다. 그죠? 여기 보면 니은다 현재형이잖아요. 들어왔다가 이거 현재형 종결 의미로 현장감을 살리고요. 자, 부러진 창대에 둘러매고 발새칠의 건조로 세 발걸음 중뛰어 몸을 날라 끙충끙충 섭수 있게 들어와. 자, 대어를 사용했고 뭐 솜씨있게라는 뜻이고요. 자, 일단 쭉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 하면 좋겠지만 또 사정이 또 있으니까요. 쭉 넘어가서 바로 정리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생략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의 내용을 보거나 또는 파일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길죠? 자, 정리하기입니다. 판소리 사설이고요. 성격은 해학적이고 또 풍자적이고 또 희화적입니다. 웃긴다는 뜻이죠. 전쟁에 패한 조조에 대한 조롱과 풍자고 적벽대전에서 싸움을 주도한 영웅으로 인한 민중의 고통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요즘도 힘든데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사들의 서름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나타나 있습니다. 삼국시 연의의 적벽대전을 바탕으로 했고요. 조조로 표상되는 당대 양반층에 대한 민중의 신랄한 비판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군사들을 통해 서민들의 고통과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냈습니다. 외래문화, 중국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변용해서 우리의 판소리를 바뀌었죠. 수용했고요. 조조의 영웅적 면모보다 부정적 특성, 전쟁을 일으켜 백성과 나라를 힘들게 함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특유의 평민적 시각을 구현하고 있고요. 대화와 서술을 통해 사건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장면을 일과하여 운율감을 얻고 있고요.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생각을 드러냅니다. 판소리가 원래 이렇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